교수님 제가 주린이 관점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요. 예. 지금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구분이 돼 있고 자산 또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예. 그 구분하는 기준이 주린 입장에서 모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걸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걸 좀 설명해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예. 이게 유독 뭐 자산이 떠다니냐 아니면 안 흘러다니느냐 참 표현 자체가 어려운데 제 생각에 일본식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동자산이라는 건 지금 뭐 유동, 비유동이 있는데 김수성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1년 기준이고요. 1년 기준. 자산 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 1년 이내에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거. 현금이 기준이니까. 현금이 들어와야 재산이니까 1년 이내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예금. 1년 이내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주식. 예. 주식. 예, 주식 지금 팔면 되니까. 장만 열리면 되죠. 그거 다 유동자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업회 기준에서 엄밀하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래 보유할 거다. 그러면 또 비유동자산으로 분리를 합니다. 비상장 주식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목적에 따라 사실 기업의 어떤 목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회계를 좀 또 복잡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그냥 1년 안에 현금화하는 걸로 분류했으면 좋은데 기준은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 법조항처럼. 그렇게 어렵습니다.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당장은 현금화하기 쉽지 않은 자산. 예를 들어 기계장치. 이거 1년 이내에 뭐 현금화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거죠. 그거 쓸 수 있는 기업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이내는 안 갚아도 될 부채를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은 유동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이요? 예. 부동산은 이제 1년 이내 현금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보통. 그럼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당장 내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목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 그러면 이제 뭐 그때 가서는 그런 의도를 반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유동, 비유동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데 사실 뭐 자산의 어떤 형태별로 좀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정보력이 좋습니다. 유형자산은 뭐냐면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직접 사용할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뭐 아까 지금 얘기 기계장치, 공장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땅 뭐 이런 것들이 다 유형자산이고요. 그거 말고 재고자산이 있는데요. 그건 좀 다른 겁니다. 그건 내가 만든 물건 또는 팔려고 구비해 놓은 물건이 됩니다. 재고자산, 뭐 유형자산 이 정도 개념만 접근해도 되고 또 무형자산 있죠. 예를 들어 무형자산은 뭐 그동안에 뭐 기술 개발해 가지고 뭐 특허권도 받아놓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무형의 자산들이 되겠죠. 그런 무형자산들도 존재하고 그런 형태별 자산의 유형들이 더 좋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산을 바라볼 때 회계적 측면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내 재산의 목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관점을 취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아까 그 현금 흐름과의 관계성은 고급에 속합니다. 고급.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린이지만 이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현금 흐름과의 관계는 아무나 말 못합니다.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자신을 가져도 돼 이렇게 생각.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린이 관점에서는 저도 재무제표 공부할 때 어려웠는데 상식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현금을 장사를 잘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뭐 플러스가 좋은 거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일 때가 좀 유리하다. 그걸 조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주린이를 예. 위해서. 김성님께서 이거 주린이를 이제 고급 재무제표 수준으로 올려주셨는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시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 게 좋습니까? 마이너스인 게 좋습니까? 다 알죠. 이익은 플러스인 게 좋은 거죠. 근데 뭐 이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인 게 좋은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첫 번째 으뜸은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당기순이익의 현금화한 내역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플러스가 좋은 거죠. 많이 영업해서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돈이 들어온 거죠. 빌려온 겁니다. 채권자로부터, 주주로부터도 빌린 거예요. 어쨌든 현금 흐름은요, 들어오면 플러스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어요. 예를 들어 10억을 빌렸어. 그래서 여기 플러스 10이죠. 그건 마이너스 10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내 기업 안에. 그럼 플러스 10인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빌린 거니까 나쁜 거죠. 일단 뭐 왜 빌렸을까? 그치, 좋지 않게 보고 저 돈이 왜 필요했지? 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돈을 예를 들어 급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빌렸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게 장사가 잘 돼서 기기장치, 커피 머신 더 들여놓을 거야. 그러면 잘 보시면 이거 장사 잘 되는구나. 장사가 안 되는데 커피 머신을 더 들여놓을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일단은 플러스인 금액이 꼭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일단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인 게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좀 부채를 갚는다는 거니까 아주 좋은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갚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렇지만 플러스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망할 게 아니라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빌렸을까? 투자를 했다. 예, 투자하면 좋은 거죠. 투자인. 예. 그럼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인 게 좋다. 예. 그게 바로 어디 나와 있느냐? 플러스 돈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빌려왔지? 주석입니다. 주석. 김성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주석. 그렇죠. 주석에 보면 뭐 금리부터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장기로 빌렸는지 단기로 얼마에 빌렸는지 그 조건까지 다 목적까지 다 나오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분개 몰라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재무제표 주석을 안 보셔서 그래요. 분개를 몰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돈 빌렸네? 그 이자율 다 나오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안 좋은 기록수 이자율이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요. 네. 매우 높습니다. 교수님 분개가 뭔지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개요. 여기서 분개. 괜히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성별로 쪼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개는요, 회계, 거래를 재무제표 옮겨 적기 위한 약속입니다. 약속. 기업회계 기준 내에 의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어처럼. 보통 뭐 회계 직원들이 주로 분개를 하죠. 예. 사무실에 회계 직원이나 아니면 세무사 대행하시는 분죠. 그거는 공부를 해서 그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회계 언어를. 그래서 회계 언어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긴 하다. 근데 대부분이 어디까지 하냐면 언어를 습득하려다가 맙니다. 습득했다 하더라도 이용할 줄 모르고요. 갑자기 또 분개까지 나오면 이거 주인들 머리 아프시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그래도 오늘 그 주린이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직접 궁금하신 내용들을 직접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일 궁금하죠. 투자활동 현금흐름입니다. 이거 재산 산 거죠. 취득한 거를 말하고 있는데 플러스면 좋으냐 마이너스면 좋으냐. 자산을 샀는데 예를 들어 현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올해 그걸 가지고 뭐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건 누적치가 아니라 올해 무언가를 취득한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부동산 산 게 나오는데 그 금액이 크다. 그럼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어떨까요?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그 플러스 금액을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는 뭘 의미할까요? 그 내가 가진 부동산을 팔은 경우예요. 자산을 팔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나왔어. 그러면 그게 좋은 건가? 왜 이렇게 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금융자산을 팔았어. 이득이 나서. 좋은 거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내역을 봐야 됩니다. 왜 돈이 들어왔을까? 왜 나갔을까? 들어온 거는 플러스인데, 그게 매각입니다. 정정.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그건 돈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투자를 통해서 돈이 들어온 거는 매각입니다. 매각. 투자활동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일부러 혼돈을 줬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왜? 내가 뭐 땅을 샀다 이러면 예, 샀으면 돈이 들었으니까 돈이 나간 거잖아요. 예, 예. 돈이 나갔으니 돈 예. 관점입니다. 캐시 예, 관점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시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가 대체로 뜨고 재무활동은 대체로 좀 돈이 들어오니까 플러스가 뜨고 영업활동은 대체로 플러스가 뜹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중에 현혹을 일부러 주듯이 많이 헷갈리지만 간단합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플러스, 현금이 나가면 마이너스, 항목에 상관없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석을 아까 말씀하신 주석을 잠깐 보는 법을 말씀드릴까요? 예. 자, 이것도 일종의 재무제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그 다트에서 사업보고서 보면 연결 재무제표 주석, 재무제표 주석이 나옵니다. 저는 재무제표 주석을 한번 쳐봤는데 이렇게 딱 누르면 주석해서 1번, 2번 순서대로 나옵니다. 2번 기수의 주석에 대해서 한 보통 뭐 50개, 100개 막 회사마다 다릅니다. 주석 사항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을 읽어보면 되는데 이거 네이버의 그 주석에 딱 그 열었을 때 요 화면이 나온다는 거고, 배 대표님이나 말씀하셔서 이 세코닉스 아주 좋은 주식인데 제가 실적 분석을 해봤는데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하고 붙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코닉스를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세코닉스 아까 그 종목명에 다트에 가서 넣으시고 사업보고서 보시면 여기 재무제표 주석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 채권이 궁금했어요. 이 외상 매출을 말하거든요. 매출 채권은 외상으로 판 걸 말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판 게 아니라 내가 이게 궁금하다. 사실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린이들 분들께 좀 물어볼게요. 외상 매출 채권이 그러니까 외상 매출이 큰 게 좋을까요? 같은 이제 매출에서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외상으로 대표님 말씀하시죠. 아니 뭐 일단 매출액이 난 게 좋아는 보이죠. 좋아는 보이는데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그렇죠. 걱정이 되겠죠. 매출에 기여한다면 물론 일단 좋은 건데 그게 이왕이면 현금 매출이 좋습니다. 예. 외상으로 하는 뭐 비율 회사마다 좀 비율이 있어요. 업종마다 또 그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하는지 3개월, 6개월 뭐 예. 대기업들도 뭐 다 하죠. 6개월. 예.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 채권은 사실은 적을수록 좋다. 같은 매출에 대해서요. 현금 매출이 같은 매출이라면 현금 매출이 많은 기업이 더 좋다.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린이가 3번의 매출 채권을 본 거예요. 이건 보시면은 3번의 주석을 보면은 매출 채권이 이렇게 나오죠. 기타 수치 채권은 뭐 좀 복잡한 거니까 매출 채권 말고라고 장사한 거 말고 뭐 특별한 수치 채권이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전기 말, 그러니까 작년도 말이죠. 작년도 말에 848억 정도 됩니다. 이게 단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재무제표가 1,000원 단위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흔히들. 뭐 억 단위로 보여주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1,000원 단위면 한번 세보셔야 돼요. 요거 1,000원 단위니까 요게 9가 100만, 1,000만, 억. 요게 억입니다. 여기 억. 이게 10억, 100억입니다. 그래서 848억이 되는 거죠.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주 보시면 숫자에 익숙해지십니다.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거 찝어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848억이죠. 거기서 단기 말에 올해 말에 보니까 918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 채권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매출이 늘어서 그만큼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전기나 뭐 해석 정확한 건 봐야 되겠지만 전기나 단기가 만약에 매출이 같았다고 치면 전기의 매출이 단기보다 훨씬 좋죠. 매출 채권이 작으니까 같은 매출이라면 지금 어쨌든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 한 100억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는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은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시그널입니다. 예. 제가 뒷부분에 잠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질문하신 그러면
그 내용이네 바로. 네. 재무제표에서 꼭 체크해야 될 항목이 뭡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후반부에는 이제 레슨본에서 이제 곧 이제 올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재무제표의 중요 체크 항목도 주린이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제목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체계 있고 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좀 더 알아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만 간단하게 여기서는 말씀드리면 우리 김수홍님께서 이게 재무제표에서 꼭 체크해야 될 항목이 뭡니까? 라고 초두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으뜸이죠. 매출을 포함해서 영업이익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예, 매출 물론 보셔야 됩니다. 매출은 나 안 보고 영업이익만 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매출은 누구나 알듯이 판매고가 증가해야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출이 안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만 딱 좋아졌다. 뭔가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진 거긴 한데 뭐 이렇게 석연치는 않죠. 장사도 잘 되고 이익도 좋아지고 그게 건강한 거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 지표 중에 영업이익률도 중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5%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은 뭐 10%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기도 합니다. 지금 카카오가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그 주가 레벨 자체가 높습니다. 주가 단위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10,000원이 아니라 뭐 3만 원대에 거래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인 어떤 물론 재산 가치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 재산이 많아야 되겠죠.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많아야 주가 자체가 높겠죠.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이 또 높으면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영업이익 성장률은 전기 대비 올해 얼마나 올라갔느냐 또는 분기, 전분기 대비 당분기가 얼마나 영업이익이 올라갔느냐 증가율을 말하는데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주가도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영업이 잘 된다는 거, 장사가 잘 된다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에 대한 가장 민감도가 높은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들이 우리 주식 투자자로서 특히 주린이는 영업이익 성장률을 유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분기별 성장도 보셔야 되고 연별 성장도 보셔야 되고 분기나 연별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년도의 그 같은 기간하고 좀 비교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하고 분기 특히 분기를 말하는 거죠. 올해 4분기하고 전년도 4분기를 비교해 보는 거. 올해 3분기하고 전년도 3분기도 한 번씩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건 왜일까요? 왜 비교를 해야 될까요? 작년 대비 예. 뭐 매출이나 이 늘었나 안 늘었나를 보기 위해서 예,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예. 그 계절별로도 다 차이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산업마다 계절성이 좀 있어요. 계절성이. 예를 들어 뭐 검색 사이트나 뭐 플랫폼 기업들은 뭐 1분기가 조금 덜 나오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뭐 그 매출이 좀 이익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그런 다 계절성이 반도체는 뭐 4분기 수요가 많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바로 이전 분기 예를 들어 지금 4분기라면 바로 3분기 또는 그 이전 2분기 또 1분기 점점 더 어떻게 추세적으로 변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라면 전년도 4분기도 꼭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네. 더 전에 본다면은 얼마나 더 크게 그렇죠. 성장하고 있는지를 바로 직감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의심하지 마십시오. 영업이익이 성장하면은 주가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 된다. 주린이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가시면 오히려 최근에 그런 얘기 많던데요. 지금 주가가 3,000을 넘는 화랑인데 그렇게 손해 보시는 분들이 많대요. 오히려 주린이 분들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형 주식 사가지고 그냥 묻어놨는데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다. 제가 어제 누가 한 명 찾아와가지고 지인 중에 한 명인데 찾아왔는데 2억이 있었는데 1억이 마이너스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뭘 주식을 들고 있는지 보니까 인버스를 최고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를 좀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작년 연말에 만나가지고 배 대표님께서
시종일관 이 강세장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주셨고 또 지난 시간에 그 박세익 전무님하고 같은 자리에서도 이 앞으로도 강세장을 어느 정도 예견을 드렸는데도 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게 당연히 재무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은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12기업들을 한번 쭉 실적들을 분석해 보면요.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 되거나 성장 초입 부분이에요. 실적들이.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주가도 간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 김수영 님도 참여하신 그 자리에서 다들 강세장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모았는데 참 그런 강세장에도 인버스나 고버스에 더구나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내가 지금 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왜 이렇게 손실을 보느냐. 결국에는 어떤 시황 변동에 따라 단타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건데 이런 실적이나 영업 지표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할 수 있죠. 네네. 딱 당분기, 딱 당년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린 추세를 계속 네네, 본다라는 맞습니다. 관점에서 네네. 보면 장사라는 게 여러분들 조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추세가 그렇게 막 쉽사리 안 바뀝니다. 네네. 물론 일시적으로 뭐 코로나 같은 거라면 일시적으로 뭐 예. 영업이익이 줄 수는 있지만은 뭐 예. 또 투자가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뭐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뭐 성장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적이 탄탄대대로 성장을 한다 했을 때는 관심 갖고 그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두에 말씀드린 주진이는 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느냐. 이러한 탄탄한 실적을 보면서 장기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예. 두 번째는 바로 현금 흐름 지표입니다. 현금 흐름 지표. 이게 제 책에서 꼭 강조한 부분이 바로 현금 흐름의 중요성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상당히 그 좋은 정보력으로서 인정을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약간 좀 간과하는 편이죠. 그런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건 본질입니다. 예. 현금 흐름 없이 이익이 나는 거는 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렇죠. 거짓이다. 거짓 가능성이 있다는 네네네. 거죠. 가능성이. 흑자도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흑자도산. 예. 전 시간에도 우리가 논의했던 흑자도산. 예, 그래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예. 그 현금 흐름 중엔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업 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고요. 혹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의 자세한 의미는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계획이고요. 그 세 번째 항목은 이제 아까 영업 현금 흐름과 영업이 내지는 순이익, 단기 순이익과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나는 현금 관점이고, 그럼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은 뭐냐? 그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럴 때는 돈이 들어온 것으로 인정해라 라는 겁니다. 현금은 안 들어왔지만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다 해서 수익을 잡아라. 그렇게 해서 잡은 거고, 비용도 이거는 돈이 나간 게 아니지만 나간 거와 다른 게 아니다 해서 비용으로 잡았던 그런 관점에서 이익이기 때문에 순전히 영업 측면에서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아닙니다. 그 관점에서 영업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것의 조정 항목에 보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 숨겨진 진실. 이 부분이 전 시간에도 강조드렸지만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 비현금 조정,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현금의 유입 없이 수익이나 뭐 비용으로 잡힌 것들을 말하는 항목들이에요. 이건 너무 자세히 아실 건 없고 이런 게 있구나.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말한다. 운전자본의 변동인데 아까 얼핏 언급했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인데 이 변동상을 보셔야 되는데 매출채권 이거는 너무 많아지면 좋지 않거든요. 매출 채권이 늘어난다. 자꾸 외상 매출만 늘어난다. 이게 가공 매출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고 왜 외상 매출이 자꾸 늘어나지? 이게 좋지 않는 시그널입니다. 일단은 재고자산 자꾸 창고에 재고자산, 그러니까 우리 물건들이 쌓이고 있어요.
뭐 앞으로 수요가 엄청날 거라 미리 쌓아놓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쌓이는 건 좋은 증상은 아닙니다. 현상 자체로 봐서는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재고 자산하고 매출 채권 두 가지인데, 그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운전 자산, 운전 자본이라고 하고요. 이게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이익과 현금 흐름 간의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그건 복잡한 논리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운전 자본이 늘어나면 좋지 않구나. 현금은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부러 실적을 줄이려고 재고 자산 늘리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실적을 일부러 줄이려고. 예. 뭐 다음 분기를 이어시키려고. 내년이나 다음 분기에 터뜨리려고. 상속 정리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뭐 IPO를 노리고 또 어떤 기회를 맞추려는 것도 맞추려고 이 재고 자산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재고 자산이 가장 큰 문제죠. 일부러 사올 수도 있어요. 일부러 사서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쌓아놓으면 매출 원가가 자동 항등식에서 자동으로 원가가 줄어들거든요. 매출 원가가.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재고 자산이 늘어나면 매출 원가,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익이 늘어나죠. 그래서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4, 5번을 묶어서 보면은 대규모 투자, 아까 뭐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그리고 대규모 자금 조달, 뭐 사채를 발행한,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 말고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큰 돈, 자금이 필요한 경우예요. 유상증자 많이 들어봤죠? 주식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주 내지는 공모회의에서 주식 수를 늘려서 이제 현금이 기업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 유상증자는 원래 자본 조달의 기능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업들이 주식을 늘려가면서 자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게 맞는데, 그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의미들이 좀 있고요. 여기서는 줄인 얘기 유상증자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에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고, 나중 기회를 좀 미루고, 하여튼 조건과 목적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큰 돈을 이렇게 주주들한테 손을 빌리는 이유가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뭐 또는 좋은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한 거냐, 장사 잘 돼서, 아니면 아까 얘기한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그 자본금을 좀 맞추려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가 안 맞으면 예를 들면 뭐 자본 잠식을 면하기 그렇죠. 위해서 일단 뭐 감자를 하고 정자를 하고 뭐 그런 해서 복잡한 아니면 단계를 뭐 정자식 정자를 해서 돈을 투입을 시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맞습니다. 기업들이, 한계 기업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진행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정자에 대해서 한번 따로 한번 이렇게 좋은 점 나쁜 거 한번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셔도 되고 한번. 특히 뭐 우리 배 대표님께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또 주린에게 관심도 많이 이렇게 주시고 하는데, 그 중에 그 재무제표 중에 큰 자금, 지금처럼 유상증자에 조달된 케이스로 건전한 케이스와 또 그렇지 않아 보이는 케이스로도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항목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